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그 6번째 시간. 서울의 도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천만 도시 수도 서울.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업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명의 시의원과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16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재개발, 재건축, 주택공급계획, 도시재생 사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주요 임무인데 크게 3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의회에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하고 공청회,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세미나 행사들을 주관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관실국의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의견 청취안, 청원 등의 방대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공 분야 역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건축, 토목, 주택정책 등 대부분이 관련 분야 국내의 석박사학위 취득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행정 분야의 민원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행정주무관 중 토목행정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시민 개개인의 이해관계, 재산권과도 맞닿아 있어 한 건 한 건의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시정책과 시민의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어깨에서 남다른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다채로운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게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 나가는 지휘자처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모든 도시 구성 요소가 공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서울시라는 도시 공간을 채워가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정책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전한 다툼은 결국 좋은 정책 결정을 낳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슈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의 도시정책을 감시하고 개발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늘도 미래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창구가 돼주는 독서. 하지만 독서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또 온라인 서점과 중고 서점에 밀려 지역 중소 서점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네. 유통구조의 변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네 서점이 늘어나고 이는 곧 폐업으로 이어졌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서점에 그치지 않고 출판 업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하자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자, 이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전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발의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서점 경영 안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시는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도서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서울시 의원 2명, 대학 교수 4명, 서점 관계자 6명,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점과 도서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죠. 이 조례안은 지자체 중 최초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는 곧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도입해 서점을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동네 서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이 대형 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을 제외하고는 서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는 동네 서점들은 얼마나 되고 또 조례 제정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서울의 독서 문화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책방은 378개였습니다. 헌책방까지 합치면 459개로 파악됐는데요. 1,000만에 달하는 서울 인구수에 비해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셈이죠. 조례가 제정된 2016년 이후 서울시는 동네 서점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 북페스티벌을 확대하고 한평 시민 책시장, 또 서울 책방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청계천 헌책방 거리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과 독서 문화 관련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는 서울 서점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을 닮은 11월 11일을 서점의 날로 제정하고 서울시 서점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또 올해 8월에는 헌책 보물섬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25만 권의 보물 같은 책들이 쌓여있는 도서관 헌책 보물섬은 헌책의 판매와 열람은 물론 시민 강좌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대형 서점들과 동네 서점들의 상생을 위한 정책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특색 있는 서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여전히 동네 책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2015년 이후부터 특색 있는 서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서점들은 예전처럼 참고서나 베스트셀러 중심의 서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독특한 컨셉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북토크나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대형 서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독립 출판물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파는 서점, 주인의 취향에 맞는 책들로만 가득 채운 서점 외에도 책도 팔고 커피도 파는 서점, 심지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서점도 있고요. 서점 안에 드럼과 피아노가 있어서 책 사러 온 사람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해서 해볼 수 있는 이색 서점도 있습니다.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펫족들을 위한 고양이 책 전문 서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요즘 TV 드라마나 SNS에 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의 인기가 올라가자 시집만을 파는 낭만 서점도 생겨났고요. 추리소설 매니아들을 위해 미스터리 서적만 취급하는 서점에는 작가별 책장에 셜록 홈즈 같은 탐정별 책장까지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독서 모임 전문 서점까지 생겨나는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책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았는데요. 서점특별시로 새롭게 도약할 미래의 서울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퇴근길 특색 있는 동네 서점을 찾아가 이름 모를 책들과 향기로운 데이트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